네. 스포츠 쾌도난마 최동호 당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도 비가 많이 오나요? 아, 많이 오지는 않고요. 네. 보슬비. 보슬비.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저 올 때는 올림픽대로 오는데 한동안 한 3, 4분 동안 막 집중적으로 퍼부어서. 요즘엔 이제 그런 게 많으니까. 예. 정치성 집중호우가 많아져서. 예. 예. 웬만하면은 민주화 시대를 맞이했는데 사당은 해체하시죠? 양당 체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날까지. 그것 한국에서는 힘들고 군에서 하나회도 척결됐는데 아직도 사당을 이끌고 이 시청자 게시판을 점거하고 아닙니다. 이 사당이라고 하면은 그렇고, 이제 사당은 저기 스포츠 문화 연구소 덕분에 홍보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농구 선수 하승진이 쓴소리를 했다. 이 하승진이 그 서장훈보다 훨씬 키 큰 예, 센터.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도 잠깐 갔다 왔던가요? 예, 미국에서도 NBA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았죠. 아, 2라운드에서. 정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 뭘로 지명을 받았냐? 큰 키 때문에. 키가 어느 정도 되느냐? 2m 21cm입니다. 그러면 221cm. 중국의 야오밍인가? 그 더 친구는 큽니다. 우리 하승진이가 더 커요? 예. 오. 그러니까 이 하승진 선수가 어떤 정도의 그 위치를 점했느냐 하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농구 90년대까지 한국 농구의 소원이 2m대 장신 센터였어요. 사실 2m가 그렇게 큰 키도 아니지만 세계 기준으로 보면 2m대 장신 센터. 그래서 그나마 인제 발굴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 인제 한기범. 한기범, 김유태가 할 때 인제 한기범이 있었죠. 음음. 한기범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아하. 키만 컸는데 이 웨이트도 약하고 그냥 큰 음음. 키 하나만. 그 한기범을 뛰어넘는 대형 센터, 신체 밸런스를 가진 대형 센터가 바로 이제 서장훈이었었죠. 서장훈. 서장훈 다음에 이제 김주성 선수. 아. 김주성 선수의 뒤를 이어서 인제 하승진 선수가 서장훈, 김주성이 다 2m 넘었어요? 예, 넘었죠. 김주성도? 예. 어. 2m 1cm인가 2m cm인가 아. 200cm인가 이렇게 기록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더 그 큰 신장을 가졌던 2m 21cm의 하승진 선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예. 하승진 선수는 뭐 농구 집안으로 유명해요. 아버지도 큰 키의 농구 선수 출신이었었고, 요 남매인 그 누나인 그 하은주 선수도 예. 국내 여자 프로농구를 지배를 했고 WNBA에 지명을 받았던 누나 하은주도 2m 2cm의 키를 가지고 큰 선수인데, 집안이 아주 장신이군요. 예, 장신입니다. 2019년 5월에,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은퇴를 했거든요, KCC에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유튜브에서 인제 방송도 하고 인제 농구에 관한 방송도 하고 했었었는데, 그 최근에 작심하고 인제 쓴소리를 한 겁니다. 어떤 쓴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그가 겪었던 한국 프로농구대에서 한국 프로농구 전체, 그리고 팀 문화, 그리고 선수들 간의 문화, 전부 다 그냥 그 자기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방적인 그 하승진 선수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일단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일단은 쓴소리의 내용이나 주로 뭐가 있어요? 이 한국 프로농구가 과거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이 프로농구의 인기가 줄어드는데 선수들이 보기에도 재미가 없다. 아, 팬을 자기들이 떠나서 봐도? 자기들이 보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문제, 그 음음. 팀 문화 등등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도자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음. 무조건 훈련 양으로 승부를 본다. 그러니까 음. 하루에 3번 운동하거든요. 네.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예.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받았던 훈련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 예. 아.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서 이기려고 나가야 되는데 경기에 찌들어 있다 그래요, 표현은. 하승진 선수의 표현. 왜 경기에 찌들려 있는 상황이냐 하면, 경기가 있는 날에도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경기가 있는 날 훈련하고 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 훈련을 하다 보니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한 시즌을 보낸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하승진 선수는
지도자들의 자기 만족이다. 자기 만족. 예. 이 정도 훈련했으니까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훈련량에서 승부를 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것을 과학적이도 못하다라고 비판한 거죠. 일단 그냥 막 몰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그 자체로 자기 할 일은 감독으로서 할 일은 어느 정도 했고 예. 이래야 운동이고 이래야 선수다. 그래야지 한번 해볼 만한 거다. 노력하지 않으면 뭐 결실을 발하지 않는다. 이것을 양으로만 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선수들은 이 시즌 시작되면 경기에 찌든 상태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즐길 여가가 없겠네요. 즐긴다는 거는 보면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이고 신체적으로 게임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최상의 우리가 컨디션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에 나가야지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일종의 사이클 몸 안에 있는 이 체력을 다 쏟아내고 회복하고 다시 에너지 축적하고 그 경기 시간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끌어올리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농구는 그게 전혀 없이 무조건 훈련을 강조하다 보니 항상 피곤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그 신기에 가까운 뭐 허슬 플레이나 묘기 플레이나 이런 게 나오기보다는 예. 그냥 기계적으로 플레이를 아무래도 하게 되고. 예. 음. 그것을 지도자들의 인제 자기 만족이라고 인제 표현을 했는데 예. 이 자기 만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음. 음. 선진 이론이나 아니면 선진 이론이나 아니면 선진 체력 관리, 선수들의 신체적인 사이클.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일찌감치 개방이 되다 보니까 2000 년대 이후로 선수들 개개인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도 개발을 해 가지고 과학적인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해서 하는 구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농구는 거의 쫓아갈 생각도 못 하고 아직까지도 몇 시간 훈련했냐 이거 가지고 승부를 본다고 하는 거니 참 어려운 얘기고. 그다음에 개성 있는 선수들을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나 프로 정도 갈 선수들의 실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서 그들이 농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의 기술을 보면은 감탄스럽다. 음. 근데 그 화려하고 고급 기술을 만약에 프로팀에 와 가지고 구사하면은 이게 비방 용어지만 "지랄하고 자빠졌네." 선배들로부터. 아. "너가 얼마나 하는데." 하면은. 그 까불고 있네 예. 이거구만. 그래서 개인 기술이 아니라 팀 전체의 패턴에만 맞춰 가지고 선수들을 참 몰개성한다 이거죠. 음음. 가드면 가드, 포인트 가드면 포인트 가드, 포워드면 포워드, 센터면 센터가 원래 해야 하는 해 오던 방식대로 각자 잘만 해. 그럼 이길 거야.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농구에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작전이고 전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득점하기 위해서 슛을 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1번 이 포인트 가드로부터 시작된 공이 누구한테 갔다가 얘는 어디로 가고 이 작전에 의해서 슛 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이 패턴을 고집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개인기에 의한 득점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선배들이나 지도자들한테 혼난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돌파력이 아주 좋은, 키는 그닥 크지 않지만 예. 굉장한 돌파력과 체력과 상체, 어깨 같은 데가 아주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몸싸움에 뒤지지 않는 아주 야무진 가드가 있다고 해요. 예. 그럼 그 친구의 돌파력을 활용해서 수비를 해 줬고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슛 찬스를 주게 하는 예. 이런 걸 혼자 막 휘젓고 다니면 한두 번은 박수치지만 계속 그러면 "야 너 너무 나대지 마." 뭐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그 나타나냐 하면은 NBA에서는 누구지? 코비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 예. 그 친구나 뭐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나 또 레리 버드인가? 레리 버드는 너무 오랜 세월을 오랜 올라가서 세월에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예예. 백인 예예예. 이 사람들 보면 굉장한 돌파력과 채공력과 막 이런 근데 걸로 NBA는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농구는 작전에 의한 농구, 음. 패턴에 의한 농구고 NBA는 기본적으로 1대 1 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기에 의한 농구예요. 아. 그러니까 NBA는 거의 패턴에 의한 공격이 없죠. 1대 1에서 그러니까 뛰어난 놈만 예. 살아남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보기에도 화려한 기술이 많이 나고 재미가 있어요. NBA는 그래요. 1대 예. 1 위주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농구, 한국 프로농구는 농구에 조금만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은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돌아가는 공격이라 이거죠. 음. 작전 위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 프로농구가 몇 팀이죠, 지금? 프로야구 10팀이죠. 10팀이서 한 대여섯 번 붙어 보면은 서로의 작전이 빤히 읽히는 거 아니에요? 예. 빠르게 저 팀은 익히죠. 뭘 주로 쓴다. 예예예. 뭐가 있다. 예. 그러면 아무리 경기 횟수가 많아져도 새롭다기보다는 그날 운과 컨디션의 대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하승진 선수도 팬 이전에 네. '내가 봐도 재미가 없다. 선수가 봐도 재미가 없는 농구다.' 이 얘기를 나오는 거죠. 이 안에서 인제 그들끼리 인제 우승하기 위해서 팬 서비스 그 이전에 우리가 재미가 있건 없건 이전에 일단은 그 구단 관계자들끼리 우리끼리 우승해서 우리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리그가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 이 팬과의 접점, 이 인기가 보시면 그 농구 인기가 많이 그 감소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 스스로도 프로농구 전체 적 활성화나 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 그 구단의 인기나 농구의 인기 이것을 의식하고 있으면 분명히 팬 서비스에 나서거든요. 네. 귀찮을 때 누가 팬이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은 해 주고. 그러나 이 프로농구는 전체적인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머리와 가슴속에 팬 서비스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고 또 지적을 하고 있죠. 이 하승진 선수가 맘먹고 털어놓은 쓴소리, 예. 농구계에서 좀 귀를 쫑긋하고 겸허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토양이나 분위기가 됩니까? 일종의 농구계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바깥에 나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인제 배신자 역할을 한 건데 이 하승진 선수가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제 농구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전제는 어디서 출발하면 이 90 년대 중후반에 그 농구 대잔치 인기가 폭발했었잖아요. 그 인기를 바탕으로 프로농구가 출범을 했고 예. 프로농구 때 외국인 선수 데리고 와서 초반에 굉장히 인기를 누렸고 예. 그러나 10년 전에 있던 거랑 20년 전에 있던 건 전혀 변한 게 없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서부터 농구의 인기가 추락하기 시작했죠. 그러겠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왜 그럴까?' 하면은 이제 하승진 선수가 했던 얘기를 많은 분들이 이미 일찌감치 언론에서 그렇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고쳐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승진 선수가 좀 모양새 사납게 은퇴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뛰지는 못했어요. 몸에 이제 부상이 많아서 아.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팀 기여도는? 팀 은퇴 직전의 몇 시즌은 팀 기여도가 그렇게 좋진 많지는 않았겠지만. 않았죠. 그 전성기 때는요? 전성기 때는 뭐 하승진 선수를 서로 잡으려고 난리를 쳤었어요. 어. 예, 하승진을 막느냐 하승진이 사느냐 이게 인제 이거 KCC와의 경기할 때에 승부를 가르는 어. 하나의 그 리트머스에 섰었죠. 어쨌거나 뭐 요즘은 이제 유튜브 개인 방송 이런 걸 하는 모양인데 쪼끔 그냥 혼자의 외로운 소리가 아니라 그의 주장이 맞는 데가 있다면 이렇게 최평론가님 같은 분이나 언론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무엇보다도 협회나 현재 코칭 스태프 이런 예. 사람들도 좀 그런데 아마 '아이 그 뭐 승진이 하던 얘기 뭐 늘 그 얘기 아니야?' 또 이렇게 듣고 치워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 프로농구 제조권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하승진 선수의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면 벌써 인제 바뀌었죠. 근데 하승진 선수도 참 외로운 길에 들어선 겁니다. 본인이 음. 물론 아무리 인제 유튜브라고 하지만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하승진 선수 얘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일종의 이제 내부 고발과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제 하승진 선수는 외로운 길을 인제 들어섰다. 자 본인이 참.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엊그젠가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때 인제 스포츠가 편성이 안 된 요일이라 순위왕이 뭐 이연패인가 금메달 2개인가를 했는데 이거나 이관왕 지난 대회도 우승했었나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남자 자유형 400 미터는 4회 연속 우승한 거니까 지난 대회도 우승한 거고요. 와, 그러면 아무튼 어마어마한 대기록 아니에요. 남자 자유형 400 미터에서는 최초의 4회 연속 우승입니다. 우승. 예. 그리고 200 미 이번 200 대회 이관왕. 이번 400 미터 이후에 200 미터에서 우승하면서 2관왕을 차지했죠. 예. 그랬는데 그만 볼썽사 나온 장면이 시상대에서 벌어지고 뭐 서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예. 2 위인가 3 위를 한 선수는 "나는 너를 인정하기 힘들어."라는 투로 아주 싸늘하게 외면해 버리고 예. 이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깐요. 도핑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도? 이번 예. 대회도? 예. 이번에도. 왜냐하면은 한 차례 인제 도핑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징계를 받은 적은 있어요. 2014 년에. 아 5년 전에요. 예. 자 이때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직전이었었거든요. 예 예.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3 개월 중국 반도핑 기구가 3 개월 자격 정지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3 개월 비교컨대 박태환 선수 양성 나왔었잖아요. 예. 박태환 선수는 18 개월 자격 정지였습니다. 1년 반. 예. 너무 솜방망이네. 솜방망이죠. 중국 반도핑 기구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느냐. 이게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직전이었었거든요. 인천 아시안 게임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3 개월 내렸죠. 이게 당시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국의 연맹이 "너 몇 개월 못 뛰어." 이걸 정하게 하면 안 되고 국제적인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기구에서 심판을 해야지. 아시안 게임 내보내려고 딱 계산해서 만약에 아시안 게임이 2달밖에 안 남았으면 2 순회하면 개월 한 주고. 달 뭐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예 중국의 영향력이죠. 중국의 폐쇄성이기도 하고. 참나. 그래서 예. 2014 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2016 리오 올림픽 때 예. 호주의 인제 맥코튼을 비롯한 몇몇 선수들이 "나는 순양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음음. 그리고 순양처럼 이 속임 약물이라는 속임수를 쓰는 선수에게는 난 인사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음. 이 맥코튼과 이 순양이 주종목이 400 미터예요. 자유형 400 미터. 라이벌이었군요. 라이벌이었었죠. 예. 바로 옆 레인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예선 수 성적이 예. 좋았으니까 옆 예. 레인에 있겠죠. 근데 순양이 인사를 하려고 하다 맥코튼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게 2016 리오 올림픽에서. 이미 이들 예. 사이에 구원이 있군요. 예. 그게 인제 유명했던 사건이었었는데 음. 2019 년이 돼서 예.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2018 년에 어떤 일이 터졌냐. 이 그 불시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반도핑 기구는 세계 유명 선수들은 불 사진을 보지 않고 음. 그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불시에 테스트를 합니다. 대회 기간 중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우리 인제 우리나라의 그 배드민턴 이용재 선수도 바로 여기에서 양성 반응이 잠깐 소재가 불분명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었죠. 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불시 테스트를 하는데 순양이 자신의 그 혈액 샘플이 담긴 우리가 보통 키트라고 얘기를 예. 하죠. 키트. 유리병. 예. 예예. 키트를 깨트린 겁니다. 오. 이거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랬나? 예. 이 순양의 변명은 이 조사하러 온 그 시험관이 합법적인 그 증명서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음음. 간호사도 간호사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못해서 "나는 이거 음.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음음. 깨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설득력이 없는 아무튼 변명이고요. 불시 조사를 하러 가서 "난 이렇게 이런 데서 도핑 관련으로 왔어. 예. 당신의 혈액을 채취해야겠어." 그래서 일단 혈액은 채취를 했는데 예. "너희들의 신분증을 보여 달라." 너희들이 세계 수영 연맹인가? FINA인가? 뭐 어 거기서 온 건지 내가 뭔지 어떻게 아니? 뭐 옥신각신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기 혈액이 담긴 키트를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망치로 깨버린 게 그 사건이에요? 이제 그 2018 년에 있었었죠. 요번에 광주에서 깬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깐 그나저나 이 얘도 한 성깔 하네요. 근데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예. 만약에 그 합법적이지 않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그 확인하고 자신의 그 혈액 채취를 거부했었어야지 이게 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렇지, 그렇죠. 예. 뭔가 어쩔 수 없이 '왔구나. 이게 왔기 때문에 난 줘야지 선수로서의 의미 있는 걸 줬는데.'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제수영연맹이 예. 이 혈액 키트를 깨트리는 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국제수영연맹이 순양한테 경고를 줬어요. 음. 뭐 자격 정지는커녕 경고 처분을 내리니까 세계 반도핑 기구가 크게 반발을 했죠. 음음. "너무 봐준다." 그래서 세계 반도핑 기구가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국제수영연맹을. 연맹을. 예. 근데 그 결과가 9 월에 곧 나올 건데 이런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이번 대회 앞두고도 맥코튼과 같은 몇몇 선수들이 "순양은 자격이 없다."라고 대회 개막 직전에 계속 퍼부은 거예요. 아. 그리고 드디어 인제 개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400 미터에서 둘이 또 만났어요. 음. 그리고 레이스가 펼쳐졌는데 순양이 1 위, 맥코튼이 2 위를 차지한 거죠. 예선에서? 결선에서. 결선에서? 예. 예. 그래서 인제 맥코튼이 이 메달은 건 채 "순양과 나는 함께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음음. 사진 찍기 거부하고 시상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수영연맹이 맥코튼에 경고를 내렸죠. "선수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어허. 경고를 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음. 선수촌에 있잖아요. 네. 이제 밥 먹으러 아침에 선수촌 식당에 갔습니다. 맥코튼이 선수촌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맥코튼에게 박수를 보낸 겁니다. 오. 수영 그치. 이번은 수영 선수권이니까 다 수영 관련 종목 예예예. 선수들이지. 예. 예예. 그게 이제 400 미터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틀 뒤에 예. 인제 200 미터 결선이 열렸어요, 이틀 뒤에. 예. 이틀 뒤에 이 200 미터 결선이 열렸는데 순양은 엄청나게 운이 좋은 선수예요. 왜요? 기록상으로 2 위를 했습니다. 음. 2 위를 했는데 1 위를 한 리투아니아 선수가 부정 출발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예. 선수가 플라이 부정 출발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실격을 당해서 순양에게 금메달이 돌아갔어요. 아니 잠깐. 부정 출발하면 휘슬이 울리고 다시 리스타트하게 잡아내지 생기잖아요. 못한 거죠, 출발할 때. 그래서 계속 대회는 게임은 예예.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정밀 판독을 해 보니 예. 얘의 부정 출발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예. 기록은 1 위였지만 박탈하고 예. 그래서 순양이 이관왕이 금메달. 된 예. 그래서 이관왕이 된 겁니다. 예. 이관왕 됐으니까 이제 200 미터도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그래요. 이제 예. 공동 동메달을 받았던 스캇이라는 영국 선수가 음흠. 또다시 이번에는 악수도 음. 거부하고 사진 찍기도 거부한 겁니다, 순양하고. 그러니까 어. 순양이 400 미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발생하니까 좀 화가 났어요. 음. 화가 나 가지고 인제 그 스캇이라는 선수한테 퍼부은 거죠. 뭐 "You loser." 뭐 예. "I win." 그러니까 굉장히 조롱 섞인 얘기죠. "너 네. 그래 봤자 넌 졌어. 내가 승자야. 그래 봤자." 예.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죠. 아. 이러니까 국제수영연맹은 순양에게도 경고, 그리고 이 스캇에게도 경고. 쌍벌죄는 맞는데 누구에게도 죄가 큰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제 순양이 이번 종목에 3 종목 출전했거든요. 200 미, 400 미, 800 미. 800. 그게 인제 그저께 벌어진 일이고 어제 이제 800 미가 열렸습니다. 800 미에도 과연 순양은 메달을 딸 것인가? 음흠. 순양이 메달을 따면은 또 또 순양 보이콧이 일어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러게요. 순양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800 미터에서는 6 위로 떨어졌습니다. 기침 그냥 한번 해 버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 6 위로 밀려나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화들짝 놀란 국제수영연맹이 예. 규정을 새로 만들었죠. 선수들은 시상대와 같은 세리머니에서 참여해야지 된다. 의무 조항을 음흠. 만들었죠. 저는 2 가지를 시사한다라고 보는데 예. 이 선수들의 이제 정서와 국제수영연맹의 결정 처분이 다르다. 음흠. 선수들이 이 맥코튼을 지지하고 환호를 한 거는 순양에 대한 반감도 있고 국제수영연맹이 이 키트를 망치로 깨트린 순양에게 경고 처분을 줬다는 뭔가 좀 의혹을 살 만한 그게 너무 국제수영연맹에 대한 반감도 표시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게 너무 형평을 잃었거나 너무 가벼운 경진 게 아닙니까? 어 저는 조사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그거를 망치로 깼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권위와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는 이 맥코튼과 순양의 이 도핑에 어린 이런 스토리가 2014년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 또 도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예. 도쿄올림픽에도 순양은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도핑으로 인한 그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맥코튼도 출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그러니까 2016년 리우올림픽 1라운드, 예. 광주 세계 선수권 대회가 2라운드, 도쿄올림픽에서 순양과 맥코튼의 3라운드가 펼쳐지겠죠. 근데 요번 9월 달쯤에 그 도핑 뭐 그게 제소했던 게 나올 예정이라며요. 예. 그거에 따라서 순양의 출전 여부가 되거나 그런 건 그건 도핑위원회가 국제수영연맹을 연맹을 한 거니까 제소한 거죠. 선수들의 출전 자격하고는 상관은 없겠군요. 그리고 이미 순양이 이제 그게 이제 지난해 발생했던 사건이었었고요. 예. 그때 인제 그 키트가 깨졌기 때문에 이 순양의 그 혈액 샘플은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뽑으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미 그 체내에 있는 그 금지 약물 성분은 다 지금은 시간상 다 배출. 빠져나갔을 거고 예. 지금 도핑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양으로부터 금지 약물 성분을 채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겠네. 이 그 스포츠 중재 재판소도 결국에는
이 국제수영연맹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을 가릴 뿐이지 순양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징계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록도 풍년이고 화제도 만발이고 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